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김현수 작가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라는 책인데요. 올해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한 권의 책이랍니다. 최근에 스페이스 K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일리 매닝의 황해라는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이 전시의 주제가 바다였어요. 카일리 매닝은 굉장히 강인한 시선으로 자신의 바다를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아마 그녀가 500톤급의 선박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며 파도를 관찰하며 작업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바다는 그녀의 일상이었거든요. 이 전시가 너무 좋았는데 작품들을 보면서 인생의 파도를 지나갈 때 나는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보는데 김현수 작가님의 유명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건 나의 일이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문장 때문에 이 책이 연인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깊고 폭넓은 심연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 책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속 문장인 가장 차가운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라는 문장처럼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당신을 생각하는 단단한 마음이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진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책은 세 개의 시선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장은 카밀라,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어린 시절 입양되어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그녀는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 유이치를 만나고 그의 조언으로 글을 쓰고 그 책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생모를 찾으러 오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은 지은, 카밀라의 엄마의 나레이션으로 흘러갑니다. 카밀라의 엄마 지은이 카밀라에게 준 한국 이름은 휘재입니다. 휘재의 엄마 지은은 17의 휘재를 낳고 1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9의 나이에 바다에서 자살한 지은이 이제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진 딸을 향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장을 보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는데요. 휘재가 가진 심연, 죽은 엄마 지연이 가진 심연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연을 마주하며 이상하게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몇 개의 색채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휘재가 사랑했던 유이치의 편지입니다. 휘재가 엄마의 사연을 추적하다가 가짜뉴스를 듣게 됩니다. 휘재의 엄마가 친오빠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휘재는 유이치의 청혼을 거절하게 되고 침묵 속에 유이치와 멀어집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감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훗날 유이치가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이치의 진정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쩌나요? 이 마음을 받아야 할 휘재는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어 유이치의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걸요. 유이치는 훗날 휘재에게 메일을 보내 그런 말을 해요. 너의 머리카락은 윤기가 넘쳤고 한 올 한 올 하나의 존재 같았어. 나는 너의 머리카락을 보며 세포들을 상상했고 그 세포들의 형태는 내가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너의 존재 역시 그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만약 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그럴 때마다 너는 그렇지 않다고 너는 스스로 충만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자신의 심연이 너무 깊었던 휘재는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유이치의 진심 어린 마음은 당시에 휘재에게 닿지 못해요. 그리고 유이치는 이어서 메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면 우리는 조금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조금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겠지. 휘재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휘재에게는 너무나 깊은 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에 혼자 휘재를 낳고 아이를 강제로 빼앗겨 입양 보내고 19살에 바다에 몸을 던진 휘재의 엄마 지은의 마음에도 타인이 헤아리거나 가 닿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심연이 있었죠. 이 책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심연이 존재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심연을 뛰어넘지 않고는 타인의 본심에 가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날개가 필요하다고,
작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에밀리 디킨슨의 희망은 날개 달린 것이라는 시를 여러 번 언급해요. 타인의 본심에 가 닿을 수 있는 날개를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고 날개는 꿈과 같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 속에는 기어이 심연을 건너가 사람의 본질에 기어이 가 닿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만든 작가의 시도가 너무 벅차고 아름다워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책을 다 읽고 필사를 하면서도 울먹이고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리뷰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심연이 있다. 우리는 그 심연을 건너가야만 타인의 본심에 가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날개는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날개를 달고 그 심연을 건너가 가장 외로운 그 마음에 닿는 일들은 일어난다. 나는 그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저의 마음을 정리하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희재가 엄마 지은이 서로의 심연에 가 닿았는지,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인 희재의 아빠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희재와 지은과 그가 만나는 지점이 똑같은 배경과 문장 속에 연결됩니다. 이건 작가님이 숨겨둔 장치이니 책을 읽으면서 꼭 발견해 보세요. 이걸 발견한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꺼이꺼이 가슴이 벅차서 울고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아끼는 문장들을 함께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책을 통해 직접 만났을 때 더 쿵 하고 다가오실 거라 여기서는 아껴두려고 합니다. 대신 작가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깊고 어둡고 서늘한 심연이다. 살아오면서 여러 번 그 심연 앞에서 주춤거렸다. 심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나를 혼잣말하는 고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심연이다. 심연에서, 거기서 건너가지 못한 채 그럼에도 뭔가 말할 때 가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연 저편에 당신을 향해 말을 걸 때 그때 내 소설이 시작됐다.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심연을 건너가는 것, 우리가 두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것, 혹은 당신이 내 소설을 읽는 것, 심연 속으로 떨어진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부디 내가 이 소설에서 쓰지 않은 이야기를 당신이 읽을 수 있기를. 사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정신적인 교통사고 속에 있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폭력적인 일이었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고 분명한 가해자가 있었고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사고 현장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넋마 같은 마음이 되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이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제 인생의 가장 울림이 큰 책 중 하나로 남았어요. 선물처럼 누군가의 심연 속에서 함께 고독해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또 심연을 건너간 마음을 마주하며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시를 준비 중인데요. 이번 전시 주제를 그래서 바다로 잡고 기획했습니다. 저희 전시의 주제는 당신만의 바다, 새로운 항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나의 깊은 심연 속 이야기를 들어주며 파도를 통해 자정작용을 하는 바다, 그리고 새롭게 용기 내어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저 역시 기대합니다. 7개월 만에 유튜브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심연을 건너갈 수 있는 날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꿈 같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희망은 날개 달린 것.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기어이 심연을 건너가 당신에게 닿은 이야기.